태광산업이 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 이익을 통해서 단기 순이익 2024년 12월 달에 결산한 결과 1177억이 들어와서 흑자로 전환을 했으나 이것은 특별 이익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도 어떤 보면 4분기 영업 실적이 매출액도 4분기에 4,865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8.6% 감소, 영업이익은 104억 원 적자가 지속됐고요. 년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태광산업이 699, 그거 700억에 가까운 돈을 손실을 났다. 주력 산업에서 일단 경쟁력이 없어졌냐 그러면 중고가의 경쟁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력 산업, 섬유 산업과 화학조차도 이것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면 회사의 가치가 주식 가치가 떨어질 것이나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뭐 지배 구조는 이상이 없을 것이나 회사의 주요 자산을 뭐 태광산업이 지금 저도 이제 동국정학 그쪽으로 나왔는데 예전에 저희 학교 부지였던 데인데 태광산업이 인수를 해서 한 평당 저희가 저희 집 앞에 30m 떨어져 있는 대로변에 있는 조그만 빌 추정역 앞 조그만 빌딩 한 평당 1억 5천 2023년 2년 지났습니다. 더 지금은 뛰었겠죠. 1억 5천에 팔렸어. 태광산업은 좀 더 대도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한 평당 한 2억 원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억 몇 천만 원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 앞에 CJ 빌딩이 태광산업보다 땅이 좀 좁고 그런데도 지금 한 8천억을 호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태광산업 이것을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려고 하는데 현금은 일단 많이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주요 산업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늘어가고 있냐 그러면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당장 망할 수준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자산도 갖고 있고 주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준은 아니나 약간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 자금을 통해서 현금을 입금하면 뭐 여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태광산업 주식은 매우 이렇게 굉장히 어떤 가지고 있는 현금도 많고 자산도 많아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문제는 없으나 이게 주요한 부분 영업이익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점은 큰 문제다. 그다음에 한국생명과 한국화재 사실상 이호진 회장의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이쪽으로 이제 이쪽 돈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이제 그래서 배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러시진 않겠죠. 네, 설마 뭐 그런 얘기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광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땅을 개발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개발하면 한 거기가 한 2,000평 넘지 않 몇 평 되나 태광산업이 2,000평도 넘을 것 같아요. 학교 부지였다는 점에서 작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저도 이렇게 학교가 좀 부지가 좀 적긴 했으나 운동량이 잘 놀았는데요. 예, 그래서 2,000평만 돼도 4천억이네요. 2천억만 해도 2천 몇백만 원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2억 몇천. 그래서 그럼 그 땅값만 해도 5천억을 호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빌딩으로 개발을 하면 오피스 빌딩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광산업 부지 평수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주역 산업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수가 안 나왔네. 그래서 이것도 특별이익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을 거다.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되면 일단 주요 산업에서 경쟁에서 떨어지는 큰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큰 변화가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회사가 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많아서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데도 있고 트러스트온 자산 운영이 5.85%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 구조를 흔들기에는 좀 어림없어요. 그래서 약간 액면 분할을 통해서 시장에서 유동하는 주식을 해서 매입을 해갖고 지배 구조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개인 그래서 그 주요 주주들이 허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동북중학교 나왔던데 여기 동북중고등학교가 1980년까지 제가 여기 우리 집이 가까이 있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네. 옛날 학교 부지가 보이네요. 사진으로 보니까 전게 없네요. 네. 땅 부지가 엄청 커요. 여기가 땅 부지가 엄청 크다. 여기도 땅이 뭐 몇천 평 되려나 이게. 근데 둔천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요. 여기 땅 팔고 가셨어요. 근데 여기 땅이 몇천 평이 될까? 정확한 건 안 나와 있네요. 몇천 평인지 재볼까요? 가서 자로. 여기, 네, 네, 학교 때 여기 다녔는데요. 대강산업이 전체 그 땅 평수 대강산업 땅 평수가 얼마나 되나? 보유하고는 현금이라 자산이 많은데 여기가 조금 이렇게 주요 산업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을 보이고 지속적인 영업 적자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부터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2024년도도 그렇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떨어지나 봐요. 스판덱스, 아크릴 섬유라든지 뭐 석유화학 쪽으로 매출이 75%, 70 몇 퍼센트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적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유 석유화합 사업인데 석유화합이 지금 그 매출이 그쪽으로 많이 비중이 70 몇 퍼센트에서 뭐 투자를 늘리고 이럽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1,500억 투자해서 청와소다 공장 2배로 늘린다. 여기서 이렇게 매출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할 것 같은데 주요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장충동 본사인데 여기서 이사회를 여기서 개최를 해갖고 한다는데 몇 평인지는 안 나와 있네. 몇 평인지. 이게 개발이익이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로 장부 가격으로 써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현금 그렇죠 했기 때문에 특별 이익으로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자산이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딱 그렇게 불어나는 이런 부분이 뭐 최대 건물까지 해서 1조까지도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산화 시킨다는 거죠. 장부 가격으로 써 있는 거를 자산화 시켰을 때 이 부분이 이 회사의 가치를 뭐좀 이게 주요 산업에서 좀 밀리면 자기가 자산을 현금화 시켜서 뭐 주가에도 반영이 되겠죠. 그러나 주식이 이렇게 유동 주식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이 회사가 되게 뭐 견조한 회사인데 주요 산업에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도 하나의 고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남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돈이 많은 회사라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특별이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른 데서 돈이 뭐 들어오면 상관이 없지 않나 싶네요. 어쨌든 주요 산업에 있어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 2023년, 24년 좀 약간 그렇죠. 브레이크가 들어오거나 빨간등이 들어왔다고 보여지네요. 네네. 지금은 석유화학 쪽이 한 70 몇 퍼센트 매출을 보이고 있는데 그마저도 좀 이익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이 이런 데서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LG화학과 합작법인인 TL케미칼을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투자 시기에는 10년 넘게 멈춰 있었다. 그래서 뭐 이게 PTA 고순도 테레프탈산 석유화의 초과하게 중간에 페트병이 원료가 되고
AN 아크릴로 니트릴은 아크릴 섬유와 ABS 합성 수지들의 원료를 씁니다. 자기네들이 아크릴 섬유를 생산하니까 아예 그 원료까지도 이렇게 생산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의 원가에 반영이 돼. 근데 여기서도 참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석유화학 기초 태광산업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중국 쪽이 워낙 가격 싸게 밀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품 자체의 경쟁력, 외부 유연한 변동성이 훨씬 크다라고 중국으로 중심으로 한 글로벌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국과의 관련, 중국발 공급과잉 이런 데도 업황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데를 다른 돌파구를 찾는다라고 이게 보여집니다. 태경산업은 무차익 경영이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을 부채 총계 자본이 워낙에 순차익금 역시 없고 부채 비율은 17.6%라는데 정확하게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연결 기준 부채 총계는 7,088억 원, 자본 총계는 4조 295억. 현금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현금이 1,265억 원, 전체 자산 대비 26.7%. 못 갚을 리는 없는데요. 주요 산업이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력 산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계속 적자니까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는데 주력 산업이 바꿔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돈만 많이 벌면 뭐 바꿔도 상관없죠. 한국생명과 화재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썩 유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호진 회장의 개인 회사는 다름없어요. 90% 정도인데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도 뭐 크게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라질 것 같은데 태광산업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진로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면 될 텐데요. LG화학,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금융석유화학, 효성화학이 국내 합병 자산대비 현금이 많고 사업을 통해서 계속 쌓기를 했기 때문에 회사는 뭐 망할 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 석유화학섬유 제조 부분에 10년간 10전으로 투자하겠다 했는데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원가 경쟁력이 좀 문제가 있는데 워낙에 싸게 중국이 밀어내는지 투자를 해도 돈만 날리고 수익을 못 거뒀을 때 투자 비용만 날리게 되는데 매년 6천억 가량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아무리 태광산업이 현금성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력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서 이게 좀 뭐 쓸데없이 투자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다른 사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력 사업이 수십 년간 했던 이 주력 사업이 밀려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 그래서 지금 기간에 뭐 이렇게 망할 여는 없어요. 없는데. 이게 저쪽을 한때 알짜였는데 태광그룹 중국차에서 스판덱스 사업 부진 그런데도 다 지금 중국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태광산업이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도 그 중에 하나다.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이들이 매년 주력 산업에서 문제가 있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매년 6천억 원을 갖다 투입을 해야 된다면 많은 현금이 거기 들어가게 되고 몰빵하게 되면 그렇죠. 주력 산업에서 그래도 계속 이익을 보지 못하고 밀려난다면 태광산업은 주력 산업에 돈을 투입하는 것을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가지고 있는 장부 가격으로 계산돼 있는 땅도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만들면 당장에 뭐 1조 가량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건축비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 1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앞에 있는 CJ가 한 8천억 된다는 점에서 땅이 더 커요. CJ 빌딩보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임대 부분, 그렇죠. 임대료가 얼마 되진 않지만 임대 부분도 이렇게 임대료도 들어온다는 점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자회사나 거기를 그쪽으로 몰아넣거나 다른데 몰아넣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태광산업이 반도체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네. 자기네들이 새로운 사업을 모색을 할 수도 있다. 반도체 쪽은 그 자금 구매가 워낙에 커서 좀 힘들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하긴 한데 땅이 이제 개발을 해서 이게 이렇게 장부 가격으로 돼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